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3부 오늘 꼭 알아야 될 경제 뉴스를 전하는 뉴스픽으로 문을 엽니다. 네, 저희 뉴스픽은요, 경제 언박싱을 책임지고 있는 기자들이 매일 아침 두세 개의 뉴스를 골라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경표 기자 준비됐나요? 우리나라의 5년물 신용부도수압 CDS 프리미엄은 지난달 말 기준 70bp로 이는 2017년 11월 이후 약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KT 등 국내 대기업들도 CDS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났을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일종의 보험 성격의 금융 파생 상품입니다. 국가 경제의 위험이 커지면 프리미엄도 상승하는데요.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은 신용 등급이 우리보다 낮은 일본의 2배가 넘어 격차가 39bp까지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과 외환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음 뉴스는 레고랜드발 돈맥경화 사태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중견 건설사인 한신공영의 회사채가 연 65%의 초고금리로 거래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신공영의 3년 만기 회사채는 연 환산 수익률 65.147%에 거래되는데요. 이는 유동성 위기가 금리에 극단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신공영은 시공 능력 평가 25위 건설사로 올해 여러 사업장에서 미분양이 발생했는데요. 신용평가사는 한신공영의 대규모 자체 사업장에서 부진한 분양 실적을 보였다면서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주식시장 관련 소식입니다. 올해 지속적 하락세를 나타낸 주식시장이 올해 4분기부터는 반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래에셋 창립자인 최연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은 글로벌 경기는 내년 상반기 중 국내 주식시장은 이르면 올해 4분기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 회장은 전남대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서 최근 주식이 급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원인은 통화 정책과 공급망 교란으로 촉발된 인플레를 잡기 위해 각국이 통화 긴축 정책을 펼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투자자들이 요즘 치명적 실패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밸런스를 잃지 않도록 자산 배분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SPC그룹이 계열사 제빵 공장의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로 불매 운동이 벌어지면서 매출에 타격을 입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SPC그룹의 대표 상품인 포켓몬빵 매출은 사고 이후 10%가량 감소했고요. 편의점에서도 SPC그룹 상품 매출은 약 3.6%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사고 이후 SPC그룹이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으며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이 전방위적으로 SNS 등을 통해 확산하면서 SPC그룹의 실적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홍경표 기자의 뉴스픽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영태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영태 기자, 오늘은 어떤 기사 준비해 오셨나요? 예,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0차 통상추진위원회와 제4차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정부 합동 대책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통상추진위원회에서는요, 산업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유럽연합이 탄소 노출 문제에 대응하는 탄소 국경 조정제도 CBAM 입법 동향과 향후 대응 방안, 한중 통상 투자 협력 채널 활성화 방안, 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경제장관 회의 후속 조치가 회의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미국의 자국산 소재 부품 사용 우대 조치인 IRA 대응을 위한 정부 합동 대책반 회의는요.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조실 등 관계부처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안덕근 통상경사 본부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주요국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 속도를 높이고 관련 산업에서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시행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각국의 조치가 우리 기업의 투자와 무역을 제한하고 차별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의 면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IRA에 대해 미국 정부와의 협의, 의회 접촉, 주요국 공조 병행 등 총력 대응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며 도입이 가시화되는 이후에 CBAM의 입법 동향도 주시하며 우리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아세안 등과 통상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이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비즈니스 과정에서 겪는 기업의 애로를 관계부처와 함께 해소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경제에 관한 뉴스입니다. 미국이 노동시장이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시장 과열은 물가에 상방 압력을 가한다는 점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고려하는 미 연방준비제도에 깊은 고민을 안겨줄 전망입니다. 미 노동부가 1일 공개한 9월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9월 미 기업들의 구인 건수는 1,070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전달인 1,030만 건보다 40만 건 늘어난 것인데요. 매시인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가 980만 건이라는 점에서 예상 밖의 서프라이즈 증가가 기록된 셈입니다. 노동시장과 전반적인 경제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하나인 미국의 구인 건수는 지난 3월 1,190만 건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뒤 천천히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여전히 1천만 건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처럼 강한 기업들의 노동 수요는 추가 인건비 상승을 초래해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부을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준이 면밀히 관찰하는 것으로 알려진 실업자 한 명당 구인 건수 비율은 8월 1.7명으로 떨어졌다가 9월 1.9명으로 다시 올라 통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됩니다. 연준은 1일부터 2일까지 열리는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또 한 번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한 뒤 12월부터는 0.5%포인트 인상 속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노동 지표가 나온 이상 연준이 계획을 수정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